해변은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해변들은 편안함보다 위험이 훨씬 더 큰 곳이기도 하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5위, 세인트 마틴 선셋 비치. 커다란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경고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인트 마틴의 이 해변은 공항과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강한 분사바람이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광객들은 이 위험을 무시하고 비행기 구경을 위해 해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비행기 착륙 장면을 보기 위해서예요. 유튜브만 봐도 그런 영상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은 비행기 도착 시간을 적어놓은 안내판을 보면서 선베드에 누워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장면을 기다리곤 합니다. 조금 위험하긴 해도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경험이죠. 14위, 하나카피아이 비치. 하와이는 스릴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카오아이 섬은 특히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카피아이 비치만큼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카오아이의 다른 대부분의 해변과 달리 이곳은 치명적인 위험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나카피아이 비치는 나팔리 해안의 칼라라우 트레일 시작 지점에서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 하이킹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해변에서는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일까요? 이 해변에는 강한 파도를 막아줄 산호초가 전혀 없어서 거센 조류가 그대로 해안에 몰아칩니다. 이 조류는 숙련된 수영선수조차 단번에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곳에서는 최소 15명이 실종되어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철에는 모래사장이 평화롭고 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카피아이 비치는 겉모습과 달리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이 해변 곳곳에는 위험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상황은 정말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13위, 간스바이 또는 간스베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어촌 마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관광지로 꽤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아주 어두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남아공에서도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반적으로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해변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스바이는 이 명성이 시작된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어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 지역은 백상아리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백상아리 활동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인 백상아리의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해변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이나 스릴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끔 상어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해변은 이상하게도 또 다른 이유로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바로 철제상어 케이지 다이빙 때문이죠. 해저에 고정된 케이지 안에 들어가 백상아리를 바로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이 경험은 사람들이 말하길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쓸데없는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케이지 다이빙이 상어를 더 많이 불러들이고 지역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인생 모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12위, 스켈레톤 해안. 썩어가는 오래된 선박들의 잔해가 해변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 모습만 봐도 여긴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미비아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스켈레톤 해안, 이름 그대로 해골 해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수많은 선박이 이곳에서 좌초되어 사람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거대한 난파선 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안 곳곳에 나뒹굴고 있는 선박 잔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라디오나 항공 구조가 없던 시절, 조난당한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려 해안에 겨우 도착했지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살인적인 사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탈진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난파선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모래에 깊이 파묻혀 있고 일부는 멀리 바다 쪽에 걸쳐 있어서 배를 타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난파선들은 이미 바다 밑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경만 보면 참으로 기괴하고 동시에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다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위험지역입니다. 11위, 뉴스머나 비치. 이곳은 따뜻한 날씨, 서핑하기 좋은 파도, 그리고 상어 공격으로 유명한 해변입니다. 호주가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뉴스머나 비치 이야기입니다. 뉴스머나 비치는 세계 상어 공격 수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상어 공격이 가장 많이 기록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바닷물은 따뜻하고 얕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은 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어가 가장 자주 움직이는 구역이 바로 이 얕은 수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바람도 선선하지만 사실은 착각하기 딱 좋은 환경인 셈이죠. 기록을 보면 위험성이 더 분명합니다. 뉴스머나 비치에서는 1882년부터 지금까지 240건이 넘는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무려 24건의 상어 물림 사고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객과 서퍼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점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사망자가 없다고 해도 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자신이 없네요. 세상에는 좀 더 안전한 해변이 분명히 많을 테니까요. 12. 프레이저 아일랜드. 호주에서도 가장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프레이저 아일랜드. 반짝거리는 호수, 울창한 열대우림,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 있는 매력적인 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들 중 일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섬의 해변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모든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우선 구조 헬기가 자주 출동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백상아리를 포함한 상어들이 매우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어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딩고라고 불리는 호주의 야생견이 서식하는데 딩고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여러 번 기록될 만큼 상당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여기에 더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독성이 강한 해파리들입니다. 이 섬 근처 바다에는 우르토카이즈 해파리, 블루보틀 해파리 등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종들이 서식합니다. 문제는 이 섬에는 응급치료시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쏘이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강한 역류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아서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순식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오후에는 모래 언덕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바람에 깎인 모래절벽의 높이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샌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흔합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수많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위. 킬라우에아 검은 모래 해변. 2018년 킬라우에아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서 700채가 넘는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자연절경이 탄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 생겨난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아할라누이 온천과 카파오 천연 수영장 같은 유명한 명소들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대신 약 3.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검은 모래 해변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검은 모래는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둥글둥글하며 보기에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해변 역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용암이 바다와 직접 맞닿는 지역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면 순식간에 냉각되며 폭발하듯 깨지고 부서져 화산재와 검은 모래가 됩니다. 이 과정이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 해변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43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킬라우에아 화산은 1983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계속 분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해변 바로 옆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뜨거운 지열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에서는 반드시 먼저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평온하고 아름다운 검은 모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활화산의 뜨거운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8위. 플라야 히폴리테. 이곳은 멕시코 오아사카주의 남쪽 해안 산페드로 포출라 지역에 위치한 해변으로 멕시코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누드 해변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이색적인 경험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해변은 수영이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강하고 복잡한 조류 때문입니다. 플라야 히폴리테의 바닷물은 회전하듯 움직이는 순환조류가 자주 생기는데 이 조류는 부주의한 사람들을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거나 반대로 갑작스럽게 해안으로 강하게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 해류에 떠밀려 다시 해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바다 깊은 쪽으로 끌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방문한다면 얕은 수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물살이 갑자기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직선으로 해안 쪽을 향해 헤엄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안과 평행하게 옆으로 이동해 안전한 지점에 도달한 뒤 다시 해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권한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거나 당황하면 침착함을 잃는 분들은 아예 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엔 평화로워도 물속은 전혀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7위. 아마존 해변. 아마존 지역의 해변은 지상과 수중 모두에서 수많은 위험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피라냐, 아나콘다, 전기뱀장어 같은 무서운 동물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위험은 물속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육지에도 총알개미, 브라질 떠돌이거미, 방울뱀, 그리고 독성이 강한 독화살개구리까지 한 번에 듣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생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존 해변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관광지 중 하나로 만들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목록을 보고 나니 저에게는 절대 여행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할 곳 1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존강은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위협적인 포식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강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냐 가운데에서도 가장 공격성이 높은 붉은 배 피라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뱀으로 알려진 녹색 아나콘다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 위험뿐 아니라 범죄 위험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악명 높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지류 덕분에 마약 조직이나 범죄자들이 순식간에 달아날 수 있어 마약 거래, 강도, 납치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마존 특유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압도적입니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느 쪽도 만만히 볼 곳이 아니죠. 6위. 케이프 트리블레이션.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휴양, 독서, 힐링을 떠올리신다면 케이프 트리블레이션은 목록에서 과감히 지우셔도 됩니다. 이곳은 호주에서도 특히 위험한 생물과 자연환경이 밀집된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케이프 트리블레이션은 퀸즐랜드 북부에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그림 같은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매우 위험한 자연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이 지역 바다는 치명적인 독성 해파리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면 전신 보호용 스팅어 수트 착용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해파리와 달리 이곳의 해파리는 쏘이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는 바다악어도 서식합니다. 이 악어들은 크기가 크고 공격성이 강하며 물이 흐르는 강하구나 해변 근처에서 사람을 덮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특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속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육지에도 호주 특유의 위험한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지 못하지만 크고 공격적인 캐서월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다리에 날카로운 칼 같은 발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숲에는 만지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독성 식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이런 식물에 쏘이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케이프 트리블레이션은 절경과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방심했다가는 상상도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죠. 5위. 초파티 비치. 초파티 비치는 뭄바이의 기르가온 지역에 위치한 대중적인 공공해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해변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제도 열리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수영은 물론이고 물가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위험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바닷물의 오염만이 아닙니다. 해변의 모래 역시 각종 쓰레기, 산업 폐기물, 해체된 배의 잔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닷물은 뭄바이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대량의 생활산업 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됐습니다.
특히 2011년 MBOC라는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6만 톤이 넘는 석탄이 바다에 쏟아져 나왔고 그 이후 초파티 비치의 오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이곳에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설사, 인후염, 피부감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아이들,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설명이면 굳이 들어가지 말라고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해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4위, 노던 테리토리. 호주 북부지방, 즉 노던 테리토리는 겉으로 보기엔 광활한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 완벽한 휴가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는 바로 악어, 그것도 민물악어와 바다악어 두 종류 모두입니다. 성체 수컷 바다악어는 길이 5m, 몸무게 50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 이 정도면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한 번에 달라붙어도 제압하기 힘든 수준이죠. 암컷은 더 작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악어들은 매우 영역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물을 순식간에 덮쳐 물속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임이 빠르고 기습 공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악어들은 바다, 강, 개울, 늪, 강어귀 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는 절대 물을 등지고 서지 말고 경고 표지판을 무조건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장소라면 아예 물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휴가를 즐기러 왔다가 거대한 악어의 턱에 잡히는 상황만큼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3위, 프라이아 두 노르치. 만약 당신이 세계 최고 난이도의 파도를 찾는 서퍼라면 포르투갈 나자레의 프라이아 두 노르치는 한 번쯤 꼭 생각해볼 만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파도가 치는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경험 많은 프로서퍼가 아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나자레는 포르투갈의 작은 전통 어촌 마을이자 오래된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수많은 포르투갈 가족들이 햇살을 즐기고 해수욕을 하고 휴식을 취하러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휴양 때문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나자레의 파도가 특별한 이유는 해안 바로 앞에 있는 매우 깊은 해저 협곡 때문입니다. 이 협곡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그대로 해안 쪽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바닷속 파도 증폭기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30m가 넘는 파도, 즉 10층 건물만한 파도가 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해안에 서서 파도 높이를 비교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로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들은 서퍼뿐 아니라 해변을 지나는 사람들, 제트스키를 타는 안전요원들까지도 밀어뜨리고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도가 항상 최고로 큰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갑자기 폭발하듯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숙련된 빅웨이브 서퍼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지만 일반 수영객에게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장소입니다. 2위, 레위니옹 섬. 해변이라고 하면 보통 햇볕 아래에서 편하게 누워있고 탁 트인 풍경을 즐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곳을 떠올리죠. 하지만 레위니옹 섬은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자리한 이 작은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2011년 이후 상어 공격 문제로 전 세계 뉴스에 오를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레위니옹 섬은 길이가 약 40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에서 2011년 이후 13건의 상어 공격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상어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3건의 사망 사고만 있었습니다. 즉 면적 대비 공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2011년 이후 레위니옹 섬 주변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상어가 몰려들었고 그 결과 총 20건 이상의 공격, 그중 7건의 사망사고가 기록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2013년에는 아예 수영과 서핑이 전면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바다에 들어가는 건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간다면 당국에 의해 제지당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상어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레위니옹 섬의 바다는 안전이라는 기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1위, 코파카바나 해변. 해변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면 보통 상어, 강한 조류, 거센 파도 같은 자연적인 위험을 떠올리죠. 하지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이 위험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징적인 해변이지만 브라질에서 가장 소매치기가 심한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관광객이 많고 길게 이어진 해변 특성상 범죄자들이 숨어들기 매우 쉬워 해변 전체가 사실상 범죄자들의 천국처럼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귀중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옷, 수건, 가방까지 훔쳐가는 일이 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영을 마치고 나왔는데 차키도 없고 신발도 없고 심지어 옷까지 사라져 있다면요. 그 상태로 호텔까지 걸어가야 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마약 문제, 불법 성매매, 청소년 범죄 증가가 더해지면서 코파카바나 해변은 더욱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중품은 절대 가져오지 않기, 혼자 수영하지 않기, 모르는 사람과 불필요한 대화하지 않기, 사람이 적은 구역은 피하기, 어릴 때 들었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이곳에서는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코파카바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찬 곳이지만 범죄 위험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